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주식회사 더 BJ&C와 함께하는 이종락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본거래의 하나인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중소기업 오너 CEO를 상대로 해온 컨설팅을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최소 거래 비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솔루션의 최근 경향이 바로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상대방이 기업의 현재 주주 또는 잠재적 주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익 소각은 배우자 증여공제 10년간 6억 원이죠. 그리고 우회 양도를 활용한 자본거래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익 소각이 가능한 법인은 첫째, 지배 구조가 가족 회사이거나 절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둘째, 일정 수준의 여유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셋째,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이익 소각이란 먼저 그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기업이 이익 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유상감자와 유사하지만 이익 소각은 유상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것과 달리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어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의 흐름들을 나타내 본 그림입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현금은 이 회사에 넘긴 주식의 가치, 즉 대부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평가한 금액이 될 거고요. 이 해당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일정 기간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감소의 방식이나 이익 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없애게 됩니다. 회사는 자본 감소의 방법이든 이익 소각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절차적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이익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줄일 예정입니다 라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익 소각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제 배당으로 과세될 때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액면가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이익을 내온 회사라면 그 평가액은 액면가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다는 의미는 곧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일 텐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최소의 거래 비용이라는 점, 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 텐데 왜 이익 소각을 하게 될까요? 이때 우회 양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회 양도란 양도 거래 중간에 다른 거래를 끼워 넣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소각의 절차에서 배우자 증여라는 거래를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식을 평가해서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권을 제출하면 받은 대가가 6억 원, 그리고 본인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6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의제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득세 또한 0원이 됩니다. 6억 원이 배우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세금은 제로로 만들어지는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러한 우회 양도는 이익 소각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10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팔려고 알아보니 시가가 6억 원. 양도 차익 5억 원은 좋은데 양도세는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회 양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를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거나, 즉 제가 취득한 1억 원으로 보아서 양도 차익을 5억 원 그대로 계산하거나, 두 번째 양도, 배우자가 양도하는 양도세와 증여세 두 개 합친 것과 제가 직접 양도하는 거래,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월과세 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소각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이러한 우회 양도를 통한 절세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진행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 그리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단계. 먼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를 마치게 되고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상장 주식을 세법에 맞게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단계만 보면 과소평가한 경우만 문제가 되겠지만, 즉 너무 낮게 금액을 평가해서 야 이거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낮게 한 거 아니야? 이러한 과세 문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나중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것도 문제,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서 평가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취득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핵심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주가 똑같이 이익 소각을 위한 이 자기 주식 거래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기회만큼은 균등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이익 소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조세 심판원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 소각의 대가로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다시 남편에게 대여해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원의 판결문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배당 소득을 청구인인 남편에게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처음에 기존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이익 소각을 진행을 했으나 그 돈이 배우자에게 최종 귀속되지 않고 대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최초 주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쓰였다면 이것은 조세 회피에 해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판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부부가 처음부터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6억 원씩 교차 증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각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처분청에서 주장한 의견은 뭐였냐면 청구인 등은 발행법인의 비상장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상계 처리할 목적으로 쟁점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식의 교차 증여에 대한 증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으로, 즉 부부가 각자 취득한 액면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를 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된 주식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존 주주였습니다. 최초의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과 경영 분쟁이 생겨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21만 원이라는 평가 금액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익 소각을 위해서 이 21만 원을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으로 넘겨서 대가로 2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는, 즉 청구인은 나는 21만 원에 취득해서 21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의제 배당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처음에 5천 원에 취득한 주식과 나중에 21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합쳐서 평균가액으로 취득가를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취득 대가를 넘는 금액을 받게 되므로 의제 배당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심판원은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행 주식이 발행 번호가 명기되어 있어서
모든 주식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몇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10,000주를 발행을 했을 때 1번부터 10,000번까지 있는 주식 중에 어떤 것이 내 주식이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인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면서 각 주권을 주주들에게 교부하였고, 21만 원에 취득한 주식은 발행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리고 자기 주식으로 넘긴, 이익 소각을 위해서 자기 주식으로 넘긴 주식은 역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문서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심판원은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끝으로 주식도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연기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세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부동산은 몇 년 안에 양도하면 2월 과세를 적용했죠? 네, 5년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 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즉 증여받을 때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증여자인 그 배우자의 취득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는 내용의 2월 과세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이익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소각으로 인한 소득은 어떤 소득이었죠? 네, 양도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익 소각을 계산하는 의제 배당액을 계산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더 BGNC와 함께하는 이종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